그래서 장문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0분, 그죠? 10분이 되고요. 10점. 그래서 장문 시험 아예 안 쓴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60점을 맞으면 되니까 구술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장문 시험도 있긴 한데 장문 시험이 연습을 하다 보면 저는 너무 많은 19개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샘플로 만든 고향의 결혼 풍습 1번 하고 그다음에 2번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의 한국 문화 적응기 나왔고요. 6번째.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9번째 나왔고요. 13번째 나의 꿈 나왔고 이제 여기서 최근에 마지막 그 19번 문제가 오늘 나오는데 문화 차이 이게 사실은 나의 한국 문화 적응기하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지금 따로 그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나왔거든요. 예시로.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두 다 써보시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혹시나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개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이거는 꼭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만 연습하셔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이렇게 통합해서 한 문제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향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제가 쓴 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어휘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단계에서 나오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 조금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 시간에 쓰기 10분 동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고 갔다가 그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3개를 가져왔고요. 장문형 17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술 시험, 말하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쓰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이 워낙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쓰기 해보십시오. 네, 18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국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해서 4단계 18과 제목이 인구 변화입니다. 어떤 인구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출생률, 출산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어나다, 출생하다 얼마나 태어나느냐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 명도 그러니까 결혼해서 2명이 결혼했는데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낳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그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너무너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나이 드신 그 분들은 평균 수명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80세 정도까지가 최근에 그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생률은 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은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인구가 더 이상 막 늘고 있지 않아요.
세계의 인구는 굉장히 급격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의 인구는 거의 변하지 않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인구 절벽,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변화가 이렇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청년층,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 변화는 수명이 늘고 있고요. 청년층의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감소하고 있고요.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 변화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힘들게 되는 거죠. 젊은 세대가 그걸 부담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구 구성의 불균형 문제. 그래서 노인층은 많은데 이제 출생률은 적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도 적고 이런 인구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1쪽에 보시면 인구 축의 피라미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 방법은 출산 장려 정책.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실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그냥 단순한 일들이 또 많고요. 단시간, 그 다음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어쨌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한국에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참 정부가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출산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주를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까지만 쓰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 변화가 출산율 감소, 평균 수명이 늘면서 청년층의 비율은 줄고 노년층,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그래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젊은 세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대책, 그다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여기 아까 세 개로 나뉘었던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요거는 각각 구술 자료로도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면 원고지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 장문형 18번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연습은 해두세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200자나리로 글을 쓰시오. 4단계 19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 그래서 이제 규칙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운전할 때 뭐 안전벨트를 매거나 아니면 음주 운전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연,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꼭 지키는 규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질서 규칙과 관련된 어휘는 197쪽에, 192쪽에 나오는데, 이제 질서 규칙을 지키다, 이제 반대는 위반하다, 어기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특히 공동주택,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걸 공동주택,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층간소음, 그래서 윗집, 아랫집,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운전할 때 아니면 거리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썼고요. 공공장소에서 금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 지키는 규칙은 무엇이다. 그래서 버스에서의 휴대폰,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네, 이런 부분으로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적으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마지막입니다. 장문형 19, 문화 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영주용 종합평가에 새롭게 나온 예시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화 차이, 그 6번에 나오는 나의 한국 문화 적응기와 비슷하긴 한데, 그걸 그대로 써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 차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4단계 20과 종합연습 2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다른 문화는 무엇입니까? 음식 먹는 법. 한국은 예전에는 밥은 그 숟가락으로 먹고요.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었는데, 최근에는 밥도 젓가락으로 많이 먹기는 해요. 하지만, 그 상에다 놓고는 먹죠.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다른 거. 그다음 인사하는 법, 그다음 몸짓 언어. 제가 그 다른 문화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베트남의 경우에는 칼을 칼질하는 그 방향이 한국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중에 그렇게 개인적인 공간에 이제 노크하지 않는다거나 가족끼리는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가 달라서 실수했던 경험,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이게 문화 차이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고요. 제가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두 가지로 한번 써봤는데, 가장 당황했던 게 이제 밥 먹을 때. 그래서 제가 밥그릇을 들고 먹었더니 이제 남편이 놀랐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상에 놓고 먹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은 뭐 어떻게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어떤 말 많이 쓰냐면,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주고받다던가, 우리 너무 못 봤어.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아쉬워하는 인사말이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인사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 말을 잘 사용한다고 이렇게 끝맺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한국에서 뭐 당황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렇게 구술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면 되겠고요. 제가 처음 시도한 게 큰 따옴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웬만하면 이게 따옴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쓰다 보면 원고지 쓰기가 어려워서 잘 안 쓰는데, 한번 큰 따옴표 이렇게 쓰는구나. 이 마침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부분, 원래 반절 정도 차지하는 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근데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어려워요. 원고지 쓰기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거를 꼭 끝마쳐야겠구나 하는 그런
걸로 장문형 시험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장문형은 정말 그 한국 사람들도 글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나라 말로도 쓰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제2 외국어인 한국어로 쓴다는 건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나라 말을 안다는 거에 최종 목표는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렵겠지만 장문형 시험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